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다시 강의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얘기하지만 이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즉 어그리컬처라는 농업과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합쳐진 신조어인데요. 이 에그플레이션에 관련된 종목들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 직접 대형마트나 가보시면 장을 보러 가보시면 말 그대로 남편 월급 외에는 다 올랐다고 할 만큼 특히 식품에 대해서는 요즘 많이 오른 걸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이런 식품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제품들인데요.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식재료들, 그러니까 설탕과 밀가루나 이런 식재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르는 이유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후 변동, 이게 이제 이상 기후가 만들어지면서 그 이상 기후 때문에 농산물의 작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러한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 변동이 큽니다. 자, 강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그플레이션 앞에 설명드렸듯이 어그리컬처라는 농업이라는 영어와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에그플레이션 해가지고 합성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거는 이 농업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걸 뭐 경제학 원론처럼 뭐 세세하게 강의해드리기는 좀 시간이 짧고요. 일단은 뭐가 됐던 기후변화가 첫 번째 원인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기존에 어떤 농산물, 특정하게 뭐 설탕이든 뭐 사탕수수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예전만큼 작황이 좋지 않은 것이죠. 그 말뜻은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농작물 유통의 위기, 이 말뜻은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대평원입니다. 엄청 평원에 그냥 그러니까 밀만 던져놓으면 밀들이 알아서 막 자라는 그런 땅인데 거기서 생산된 밀을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말 그대로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먹고 살 길이 그밖에 없는데 이 밀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가 방해를 하죠. 말 그대로 흑해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이 싼 대량의 밀이 이집트나 파키스탄이나 여기 주 식량이 되는데 이쪽에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다른 데 더 비싼 돈을 주고 밀을 사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식량 가격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영향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죠. 우리나라도 거의 99%의 밀을 해외에서 수입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밀 가격이 국제 밀 가격이 오른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밀가루가 우리 주변에 보시면 여러분 뭐 가까운 데 짜장면집 주재료가 밀가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기에는 밀가루가 저 참 어렸을 때 좋아했었는데 짜장면 값이 한 300원, 4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짜장면집 웬만한 데 가면 9,000원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뭐 더 비싼 고급집 가면 뭐 10,000원짜리가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만큼 짜장면이 굉장히 비싼 음식이 돼버렸죠. 자, 그리고 환율 변동에 따른 농작물 가격 변동. 이거는 딴 거보다도 요번에 트럼프가 이 관세 전쟁 막 이거 벌이면서 트럼프의 집권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달러가 굉장히 강세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종화폐들이 굉장히 평가절하돼 버렸죠. 대표적으로 브라질의 헤아와라는 완전히 망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다 보니 이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이런 농작물들은 이 헤아라가 달러에 대해서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서 그거를 보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브라질산 농산물 가격은 다 올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브라질산 소고기 값도 올라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은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선진국이나 후진국 모두 고통을 받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자재를 쉽게 살 수 있지만 이 후진국들은 실제로 구하는 데 더 어렵죠. 그러니까 더 많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이 후진국들이 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고 그게 이 에그플레이션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에그플레이션 말고도 인플레이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오리지널 진짜 이 식량에 의해서 그러니까 식품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고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이 에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달걀입니다. 달걀이 귀해져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의미죠. 실제로 요즘 심심치 않게 외신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달걀 전쟁이 났다는 말 정도로 대형마트가 문을 열면 가정주부들이 제일 먼저 뛰어가는 게 달걀 코너라고 합니다. 그만큼 달걀 한 카톤에 우리는 이제 한 판이라는 말 쓰는데 미국 영어로는 한 카톤이라고 그러죠. 카톤 하나에 뭐 이게 뭐 가격이 5불 막 이러다가 지금 10불이 넘어갑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한참 AI 즉 조류독감이 그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막 유행하면서 한꺼번에 막 닭을 한꺼번에 폐사를 많이 시키면서 가격이 막 계란이 천정부지로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 해외에서 달걀을 막 수입해 오고 그랬는데요. 요번에 미국 정부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살처분한 것보다는 미국은 실제로 이 고병원성 그 조류독감인 그 H5N1형에서 사람이 감염된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농장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줄어들었죠. 왜? 걸리면 치사율이 50%입니다. 그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무서운 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들었는데 이 트럼프 정부에서 갑자기 이제 이런 불법 이주민들을 또 추방시키면서 일할 사람이 더더욱 없어졌죠. 그러면서 가격이 엄청 올랐고 이번에 우리나라까지 공문이 와서 우리나라도 미국에다 달걀을 수출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네요. 자,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15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지금 5억 달러는 동물 방역에 투자를 하고 4억 달러는 피해 농가 지원하고 1억 달러를 백신 개발하는데 이게 바로 고병원성 H5N1형 그 조류독감에 대한 백신 개발에 사용되는 돈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면 이게 숫자들이 뭐 막대 그래프 나오면 좀 머리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세계 식량 가격 지수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2025년에 들어오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게 점점 이 인플레이션을 압박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 설명드렸던 설탕이든 또 팜유, 유채유,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이런 것들이 모두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원달러 환율인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도 우리나라도 보시면 작년 연말부터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식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에그플레이션 테마주를 공략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 그대로 유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환율을 체크하시면 환율이 약하다 하면 식품값이 오르겠구나. 그리고 또 국내에서 동물 질병 관련해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돼지독감 등이 발생해서 대량의 살처분이 발생한다.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품 가격을 보시게 되면 식품 가격이 동네에 있는 마트에서 가격이 오른 걸 확인하시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바로 이런 종목들을 편입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 결정된 가격이 오르면 우리나라 식품 회사들은 독과점 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